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10대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 범죄가 늘면서 소년법 폐지 논의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이 처벌보다는 교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개정이나 보완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청소년 범죄와 촉법 소년,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큰 숙제가 됐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촉법 소년과 소년법에 대한 의견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년법 폐지해야 한다, 아니다,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제가 팀장님 오래 알고 지냈는데 네. 팀장님 뵈면 참 좋은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학창 시절 좀 어떠셨어요? 저는 큰 말썽 안 부리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다녔습니다. 그랬군요. 네. 공부도 잘하고. 공부는 열심히 했죠. 예. 자, 오늘 다룰 내용 때문에 서두에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10대 청소년 범죄 지난달 14일 대검찰청에서 범죄 분석 통계를 냈습니다. 소년 범죄 중에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올해도 얼마 전에 의정부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소년법, 촉법 소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해만 지금 6건 이상 올라왔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청소년한테도 범죄 처벌 수위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의정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올해 1월이었죠. 그 경전철에서 지하철에 노인을 폭행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가해자가 이제 2명인데 중학교 1학년 만 13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법 안에 들어가는 나이였고 그 가해 학생 일행이 직접 촬영해서 올렸었죠, 영상을. 예. 그래서 한 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면서 심한 욕설. 그 다른 영상에서는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학생이 옆자리 남성 노인과 시비 벌이고 욕설하는 장면들. 예. 이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월에도 그 제주도에서 7명의 고등학생이 차량과 오토바이 10대를 훔쳐가지고 운전하고 절도하고 또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사건도 있었는데 예. 이게 이제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 훔쳐서 몰고 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또 다른 차 훔쳐가지고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이고. 이 아이들의 유흥비다. 이거 사실은 유흥비라는 말 자체도 좀 맞지가 않는 건데 예. 어쨌든 차량과 함께 귀중품도 훔쳤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10대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짚어주셨지만 2월 14일에 대검찰청이 범죄 분석 통계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예. 소년 범죄에서 강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까지 올라갔고 특히 이제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2009년에 1,574건에서 예. 2019년에 3,1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 범죄도 66.1% 증가했고 협박 범죄도 13.5배 급증을 했는데 예. 나이만 어리지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무서워요. 어른들의 범죄와 예.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면서 소년법을 없애자, 처벌을 강력하게 개정하자 등등 의견이 많은데 이 부분만 짚어보고 저희의 의견을 좀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소년법, 촉법 소년에 대한 법적 기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단 소년법이라는 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어떤 환경 조정, 예. 품행 교정, 이런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행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예. 이제 소년법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에 적용이 되고 만 10세 미만은 그냥 범법 소년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 부모님 오시면 이제 훈계 정도 하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가고, 예. 그리고 이제 촉법 소년이 10세에서 14세 미만인데 여기도 역시나 대부분 보호 처분이에요. 이제 19세 미만이 범죄 소년이 되는 건데 예. 여기선 이제
형벌이 주어지죠. 소년법 특례로 완화된 형이 선고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소년들이 벌이는 범죄에 대해서 예. 대부분이 아주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 촉법 네. 소년인데 지금 강력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촉법 소년 저는 그 폐지보다는 좀 개정 쪽에다가 좀 힘을 싣고 있어요. 개정. 그러니까 나이를 좀 연령을 낮추자는 거죠. 지금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겠지만 중학교 1학년이면 만 13세인 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그 범죄 일어나는 것들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면 이미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그 범죄 역시 가볍지가 않기 때문에 연령을 예. 뭐 한 3, 4살 정도 낮추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세 정도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4, 5, 6학년까지도 좀 적용이 될 수 있게 예. 그 나이를 좀 한 4살 정도 어리게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좀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한 만 10세 이상이면 네. 그냥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예, 요즘 우리 그 학생들이 발육 상태나 네. 정신적으로도 많이 성숙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을 그냥 어린 나이로 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다. 저랑 뭐 거의 일치하네요. 왜냐하면 저는 4살 낮추자고 했고 최영진 아나운서 10세 이상으로 하자고 하니까 거의 그렇네요. 똑같은 거잖아요. 예. 자, 오늘도 그 저와 전민기 팀장은 찬반 역할 분명하게 고지해주고 설정일 뿐 YTN 라디오 입장은 아니라는 점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만약에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면 한 14살인가요? 우리 전민기 팀장과 놀이터에서 밤에 마주쳤는데 시비를 걸어옵니다. 두려움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아니 그게 솔직히 한 명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한 명이면 어떻게 3, 4명 정도 되면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발육 상태. 그 가끔씩 이제 밤에 돌아다니다가 교복 입은 아이들 3, 4명 정도 좀 어두운 곳에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오던 길을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만 14세 미만 그러니까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인데 이 정도 10대 청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안 됩니까? 아까 그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호제에 의한 감호 위탁 그다음에 수강 명령하고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뭐 가둔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년 복지 시설에 위탁해서 이제 뭐 교육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병원이나 요양소, 소년 의료보호 시설에 이제 감호를 받게 되고 이런 10단계로 나뉘는데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또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년원에 감호되는 것도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법이 지금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형사처분이 아니라 다 이런 식의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이 돼도 그 동기하고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분인데 이것도 뭐 거의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험담했다고 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한 초등학생이 이 촉법소년에 해당이 돼가지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족에게 인계가 됐고 재판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친구를 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사람을 죽였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년법을 가지고 있고 이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 친구들도 아주 중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나이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중한 범죄에 들어가는 범죄의 경우에는 성인과 좀 동일하게 처벌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범죄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이게 경범죄냐 중범죄냐 좀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같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 사실은 저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렇게 풀려났을 경우에는 또 저지를 그렇습니다. 위험성도 상당히 올라가게 되고 예.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결여될 그런 우려가 있다. 저도 예. 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의견들도 오고 있는데 네. 124번님께서는 소년법 꼭 폐지해야 합니다. 범죄 종류가 성인 범죄인데 나이가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만으로 소년법으로 책임을 경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촉법 소년이란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감해요. 맞아요.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나 처벌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예. SNS라든지 인터넷에 올라온 글들이 있었어요. 예. 본인들이 알고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촉법 소년에 해당되면 예.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식의 글들이 올라온 걸 보고 저는 그때 좀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괜찮아 이런 예. 식의 반응들 맞아요, 이게 맞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지화 천사님께서는 소년법 폐지하고 전민기 팀장님 공동 진행자 찬성한다고 슬라생 2시간 언제 늘리나요? 라고. 예. 1시간만 할 거고요. 저 혼자 할 겁니다. 저는 아무튼 요 시간대는 쭉 일주일이 비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바쁘시니까 저 혼자 할 거고요. 3928번님 폐지는 안 됩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사춘기 때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행동을 하게 한 사회와 어른들도 책임을 나눠줘야 한다는 뜻에서 만 13세 정도로 개정에 힘을 싣고 싶습니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마지막 여쭤볼 텐데. 예. 자, 모든 범죄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가정의 불화나 그 학대가 비행 청소년 또 만들고 이게 범죄까지 이어지는 상황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해당 청소년의 부모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 이런 얘기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의 책임도 있는 거죠. 예.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큰 범죄가 아니더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힘든 일을 겪게 되는구나를 보게 되면 예. 아이들에도 좀 교육적으로 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예. 이 사회정착에 실패한 소년이 전체 조사 대상 399명이 약 40%. 그러니까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남자일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가정의 학대가 심할수록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누가 있냐?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2520번님 초 5, 6학년만 돼도 나쁜 짓 다 알 나이입니다. 딸 가진 아빠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연령은 낮추고 벌은 강하게 라고 하셨고 4099번님 폐지가 답입니다. 나이가 책임을 면피해 주는 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늘 특히나 짧게 느껴지네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